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있었던 재보선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전국 24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12.8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를 포함해서 새누리당이 모두 15곳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곳, 무소속은 7곳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재보선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새누리당이 압승했다는 것보다는 저조한 투표율, 그리고 호남에서 새정년이 거의 반타작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투표율은 20.1%로 2000년 이후 재보선 역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국회의원 재보선이 없어서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염증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투표율이 낮으면 이른바 조직이 강한 측이 유리하게 마련인데 호남 지역에서 새정년이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는 성적을 거뒀다는 점은 호남에서의 새정년의 조직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 호남 중진 의원이시죠. 국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으로부터 얘기 들어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코란도 투리스모에 SUV를 더했다. 뉴 파워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SUV용 에리트 2.2 엔진, SUV용 7단 독일 미션, SUV용 4휠 드라이브. Recreation Base Camp New Power Corando Turismo. 전방에 뭐가 보입니까? 네, 수원 IC가 보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청명산 숲과 수원 영통이 보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1679세대 용인 기흥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 10월 오픈 예정 031-274-0080.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생활을 바치려 무엇보다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서 여야 공방 이게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성의 심한 말들도 지금 양측 모두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두 쪽 나겠다면서 중재안을 내놓으신 분이 있죠. 국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우수 검인정제를 도입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국민투표로 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비롯해서 어제 있었던 재보선 특히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평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무소속 박주선 의원 연결합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재보선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어제 보니까 이 호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투표율이 낮으면 원래 조직력이 센 데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결과 보면은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시죠? 그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한 당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이상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내석이라도 건진 것이 좀 다행스럽네요.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지. 예. 투표율이 높았더라면 그것도만 결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호남의 민심입니다. 예,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의원 2석을 건졌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3곳의 선거구가 치러졌는데 이 중에서 한 곳에서 이기고 목포 같은 경우는 물론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이것이 결국은 의미하는 것이 이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라질 기대가 전혀 없거든요. 혁신에도 실패를 했지. 문재인 친노 개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여야가 지금 대립적 공생관계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즐기고 있어요,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잠깐 이제 사그러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당이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내년 총선에서는 더 큰 참담한 결과가 오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양측이 세게 붙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국정교과서를 국민의 편이 지금 둘 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대변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 운동을 펼쳐야 되겠지만 야당이 운동하는 그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없어요. 결국 민생만 없다. 볼모로 삼고 소리만 요란하지.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시도를 막으려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전략도 없고 그러기 위한 국민의 기대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국정회의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국민투표하자 이런 제안하셨죠? 예. 이게 국민투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헌법 72조의 애교 국방 및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민생이 실종돼 가지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연일 지금 국정화 반대 여론은 좀 확산이 되고 야당도 이제 그 거리로 나와가지고 장애투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두 조각이 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가 안위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 실시 요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자. 예? 네. 그렇다면 근데 이게 어제 저는 그 재보선 20.1%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최저의 투표율인데 물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 재보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뭐냐면 사실 이 국정교과서 문제 가지고 정치권이 그렇게 싸우는 것만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호응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사실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렵고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국정과 교과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주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여론 이런 분들도 학자층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런 이제 반대 물결이 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국민투표를 하면 과연 어느 정도 많은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민투표에 참여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홍보를 하고 또 국민들이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의 후대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기는커녕 이제 역사가 좀 불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현상을 좀 막아야 되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문제 심각성 인식하면 투표율이 높아지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수 검인정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투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검인정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도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KS 마크를 주는 것처럼 우수 교과서라고 인정을 정부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채택된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꼭 국정화로 가지 않더라도 국정화의 결과를 국정화를 바라는 쪽에서 말하는 바른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입법, 사법, 행정에서 전문가를 추천해가지고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게 해서 우수 추천 도서를 지정을 하게 되면 바른 역사가 만들어지려고 지필진도 노력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역사책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절충안을 내는 겁니다. 이거가 예를 들면 야당이나 정부나 여당이나 이런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불필요한 논쟁과 국가를 혼란 상태에 빠뜨려가지고 국민을 지금 힘들게 하지 말고 이런 제도로 해서 친일부한 제도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대통령까지 지금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에서 우수 검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정교과서 주장했던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뒤로 조금 밀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으세요? 국정 우선순위라는 것이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꼭 국정교과서에 검인정 교과서 국정화만이 꼭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지금 역사책에 이렇게 애곡이 돼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여론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진일보 해가지고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가가 좀 안정하고 소음 없이 좀 그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야당도 말이에요.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게 이게 국정화 문제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야당이 총선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정화 문제를 갖고 속내는 좀 즐기고 있다니까요. 글쎄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요. 이게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그 말 속에는 실제로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수단적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하고 또 책임론을 은폐시킬 수가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문 대표 선거의 연전 연패에 대해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둔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상고안에 좀 여야 지도부는 좀 즐기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투표나 이런 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냐 이거. 그 나라는 망하고 본인들의 그 지도부는 강화시키는 것이 과연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세고 태도인가 좀 묻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보수 진보 이념 대결로 가가지고 내년 총선은 보나마나 또 여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됐을 때 나라는 두동강이 나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보수가 더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조사를 보더라도 50대 이상이 그 이하 인구보다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국회 교문위에서 국정화 TF 태스크포스 팀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어제 교문위에서 황우여 장관 출석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비밀 태스크포스라는 의혹이 좀 해소가 됐나요? 아니 정말로 어저께 국민 보기가 민망스러운데 예산심의하는 교문위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의문이 해소가 되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대로 떳떳하고 당당한 조직이고 하등에 문제가 없는 조직이고 하는 활동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면 공개하면 될 일이죠. 그리고 야당의 경우도 정정당당하니 이 태스크포스에 대한 조직과 활동과 그다음에 그 활동 결과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따져야지 마치 어떻게 점령군 것처럼 들이닥쳐가지고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급히 방문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 태스크포스가 교육부의 기관인 것은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문이 국회의원들이 거기로 왔으면 당연히 언론은 뭐 출입을 못하게 하더라도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랬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부터 고위 공무원들은 전부 다 전화도 받지도 안 해버리고 또 바로 국회의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침입을 시도를 하거나 무슨 뭐 서류 탈취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경찰 병력을 동원 요청해가지고 에워싸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토픽감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부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이거 어쨌든 국회 교문위원장으로서 참 뭐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예? 머리도 아프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열심히 또 노력해서 이런 중지안이 나왔으니까 이 중지안 여야 모두 정부까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교육부 장관은 뭐 형식적인 답변일지는 모르지만은 신중히 검토해서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말은 했는데 한번 기도를 해봐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교문위원장이시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가정에서 쓰는 물 가운데 4분의 1이 욕실에서 소비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뭄이 심한 요즘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을 줄여야 할 텐데요. 이것을 잘 잠갔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잠그지 않으면 1분 동안 12리터, 1시간에 무려 720리터의 물을 흘려버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트랙스타 시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800-8169 한신공영.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Everyday beautiful PAT. 오전도 사랑도 PAT. 행복한 기다림 PAT. 우리의 여행은 어디까지일까? 동욱이와 인형이도 PAT.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상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7시 37분 24초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 시간에 비해서 확실히 교통량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도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요. 현재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전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에서 멀게 1교 사이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도심 쪽으로는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역시 강동쪽으로 조금 더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이후로도 한남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가 그나마 강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짧은 편인데요. 현재 정체 구간이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저녁에 전해졌던 소식인데요. 이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 머물렀던 학생과 연구원 21명이 지금 폐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소실험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래서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닌가,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또 걱정이 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산하기구 국제암연구소 IARC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1급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붉은 고기는 2급 발암물질, 커피도 2급 발암물질, 차도 3급 발암물질 뭐 이런 식의 분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참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얘기 직접 들어보죠.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의 명승권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뭐 먹고 사세요? 여러 가지 먹고 살죠. 가끔 햄이나 소시지도 먹고 고기도 먹죠. 예, 근데 지금 술하고 담배하고 석면하고 소세지 뭐 이런 게 1급으로 구분이 돼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는 2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옥신도 2급이라며요? 네네. 커피도 2급이죠? 발암물질? 네, 예? 네. 차는 3급 발암물질이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거 뭘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요. 예. 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구분을 할 때 1군에서 4군까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예. 2군 같은 경우에는 A와 B로 또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급 혹은 1군이라고 그러는데 예. 편의상 1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1급은 동물 실험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한 연구에서도 확실하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허. 2급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A, B가 있는데 동물에서는 확실한데 사람에 있어서는 좀 근거가 좀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급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든지 사람 연구든지 그 암의 가능성이 확정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들어 3급을 뒀어요? 확정할 수 없는데? 가능성들이 그 실험 동물 연구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대상한 연구가 일부 연구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서 봤을 때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차 같은 경우에 3급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 이 부분은 발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로 해석을 해야지 세 번째로 그 암의 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급 같은 경우는 암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 지금까지 뭐 980여 종을 각 군별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10월 26일 발표한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백 편의 연구, 최근에 뭐 그 얘기 그 근거에 의하면 800편 이상의 동물 실험이나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돼지고기나 새고기는 2급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1급 확실하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같은 뭐 담배랑 같은 1급이라고 할지라도 가공육이 그 정도 수준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커피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네. 지금 2급인데 이 다이옥신하고 급수는 같잖아요. A, B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2급이란 건 가능성 있는 것들은 좀 더 그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마찬가지로 2급에 B로 분류를 이미 한 바가 있거든요. 글쎄요.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러나 전자기파 역시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정된 1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동물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발암 가능성인데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들이 2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수님 말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 확실도를 따져가지고 등급을 매겼다. 그러면은 햄이나 맞습니다. 소세지 먹으면은 그건 확실하게 암에 걸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양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발암 물질이든지요. 술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안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햄이나 소시지를 먹는다고 소량 정도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 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특히 이제 가공육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g 이상씩 증가할 때마다 이 대장암의 발생이 18% 증가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독일 사람들은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그게 높아지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예를 들면요. 하루에 고기 육류 제품을 128g 정도 먹는 거로 2, 3년 전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가공육에 해당하는 게 대략 22%니까 30g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하루에 50g 증가할 때마다 대장암 위험성이 18%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인다고 해서 암이 바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그렇게 개인에게서는 높지는 않겠지만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발암물질은 확실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저기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한 10년 살았는데 이 아침이나 저녁에 살라미하고 부어스트가 이제 독일어로 소세지인데 부어스트나 살라미나 이런 거 아침 저녁으로 먹거든요. 독일 사람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엄청 그거 50g 넘을 거래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이제 수십 년 동안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제 한두 편의 연구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성을 분명히 많이는 아니지만 몇 퍼센트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게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래서 독일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유난히 많냐 이겁니다. 아 근데 직장암, 결장암, 대장암이요. 이 육류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단일 요인으로서 가공육이나 그다음에 그 붉은색 고기들이 과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이게 알면 병이라고 참 지금 이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먹는 수준 정도의 그런 뭐 가공육 정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양이 지금 현재 먹는 양보다 한 2배나 평균적으로 먹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 증가할 때는 그 위험성이 50%, 100%도 아니고 18%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암 물질로 분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맥주 마시면서 소세지 안주로 맥주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피고 맥주 끝난 다음에 커피 마시면은 이건 발암 물질의 완벽한 조화겠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암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양이 많고 자주 할수록 그런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의 명승권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누리꾼들 관심이 많은 뉴스 당연 지금 톱이 건국대학교 문제더라고요. 네, 서울 건국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을 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환자는 대학원생과 연구원으로 중국인 유학생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병본부는 연구에 사용한 병원체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두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요. 이번 폐렴 증상이 특정 병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 이런 것도 모두 상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런 사건일수록 쉬쉬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냐. 실험실에서 감염이 많이 발생하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게 제일 무섭네요. 이렇게 우려를 했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브루셀라증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브루셀라증 같은 경우에는 잘 낫을 수 있고요. 또 전염력도 굉장히 낮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또 다른 동물 독감 가능성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급하게 출동하는 구급차와 일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일반 차량 운전자가 모두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는데요.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60대 환자를 급히 이송하는 중에 승용차가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보험사가 사고 책임이 구급차에 있다면서 수리비의 55%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일반 운전자들의 양보 의무를 명확히 한 첫 판결인 셈입니다. 누리꾼들은 비켜주지는 못할 망정 끼어드는 건 무개념 아니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골든타임 놓친다. 또 좋은 판결이긴 하지만 응급 상황도 아닌데 무법 운전을 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제 앰뷸런스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의견을 냈네요. 하지만은요, 뭐 이 악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네. 일단은 앰뷸런스는 다 비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앰뷸런스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이 전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우리 저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 들리면 빨리 비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뭐 저 안에 진짜 환자가 들어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비켜주는 게 우선이죠. 당연히 비켜줘야 합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우울하다는 분들 좀 주목하실 만한 기사인데요. 예. 귀뚜라미를 애완동물처럼 기르면 소리를 듣고 교감을 하면서 우울증과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농촌진흥청과 경북대 병원이 65살 이상 노인을 4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게만 왕귀뚜라미를 2달간 기르도록 했습니다. 예. 네, 그 결과 우울증 지수는 떨어진 반면 인지 기능과 정신적 삶의 질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도 여러 연령대에 확대 적용을 해서 곤충 관련 산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누리꾼들은 이래서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다. 저도 길러봐야겠네요. 귀뚜라미 소리 정말 좋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예. 또 스마트폰에 어플로 귀뚜라미 소리를 켜고 주무신다는 분도 있었네요. 예. 도심 속 아파트에 살면서 예. 삭막한데 귀뚜라미 소리 들어야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네요.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